안녕하세요. 시스템 동력화 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동적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전달함수 접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함수 정의를 살펴보면은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아주 쉬운 말로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인풋과 아웃풋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달함수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풋 대비 아웃풋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인풋 분의 아웃풋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분의 아웃풋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달함수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풋이 만약에 1이면은 아웃풋이 0. 예를 들자면 0.1이다 라고 했으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1인데 아웃풋이 한 10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크게 나왔다. 그래서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상관관계, 이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식을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라플라스를 가지고 이 전달함수를 표현을 하면은, 자, 인풋에 대한 라플라스, 아웃풋에 대한 라플라스를 나눠주는 값을 우리가 GS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 GS가 바로 전달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계 시스템에서는 이 인풋이 대부분 힘에 대한 라플라스 값 아니면은 뭐 변이도 될 수 있습니다. 변이나 속도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힘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아웃풋은 대부분이 변이죠. 메인이 변이고요. 뭐 힘도 상관없습니다. 힘이나 뭐 가속도나 뭐 상관없어요. 등등 속도도 상관없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다 라는 그런 관계를 전달함수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인풋에 대한 어떤 라플라스 변환 기호는 이제 라지 US로 흔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라지 YS를 많이 씁니다. 이 교과서에 한해서는 이 표현을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달함수를 구하는 가정은 초기 조건이 무조건 0일 때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y는 0, y 프라임도 0, 그 다음 y의 n 프라임도 0이다 라고 해서 모두 다 0일 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US가 인풋이겠죠. 그리고 인풋이고 아웃풋은 YS다. 그랬을 때 이 GS를 우리가 전달함수 혹은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트랜스퍼 펑션이 다시 말해서 시스템 동력학에서의 동적 시스템, 모델링 된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링이 잘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풋을 주었을 때 우리가 굳이 크게 많이 계산하지 않아도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달함수와 인풋을 그냥 곱해줘서 아웃풋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건 정말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일자유도 기계 시스템 질량 감쇄 강성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질량과 감쇄와 강성이 있고 해당되는 변이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요 F가 바로 뭐냐면은 인풋이 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힘이
인풋이고 변이가 아웃풋입니다. 그래 힘을 가진해주면은 변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조건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동 방정식, 우리가 앞서 계산했었던 운동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이 x 더블 프라임은 모두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그냥 s 스퀘어의 라지 xs가 되죠. 코사인 x 프라임은 s의 라지 xs가 되고 kx는 라지 xs. 그래서 이거를 묶어주면은 m의 s 스퀘어 플러스 cs 플러스 k 요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ft니까 라지 fs가 돼서 자 요게 인풋 요게 인풋 그리고 요게 아웃풋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함수를 해주려면은 인풋분의 아웃풋 f분의 x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식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식이 바로 전달함수다 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달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과 변이의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자유도 시스템뿐만 아니고 사실 2자유도 시스템 이상에서도 전달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자유도 시스템인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유도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번에는 x1, x2가 인풋이죠. 그리고 아웃풋은 라지 f1, f2가 아웃풋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계산해주면은 라지 x1, 라지 x2, f1, f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달함수가 맞는데 전달함수 굳이 뭐 따지자면은 이거를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자유도든 2자유도든 3자유도든 다 전달함수가 존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1과 x2의 어떤 전달함수를 보려면은 자 f1이나 f2를 1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달함수라는 것은 인풋을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위 인풋당 해당되는 변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1을 인풋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 0으로 보는 거고 F2를 인풋으로 볼 거면은 0, 1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각각의 전달함수가 두 개씩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전달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달함수는 결국에는 분모분의 분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차항이 n승이다. 분자는 최고차항이 m승이다 라고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전달함수는 n이 더 큽니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가. 그래서 보통은 분자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승이.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려면은 이제 앞에 있는 k값 상수가 붙어지고 요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밑에 있는 것도 분모가 쭉 나오고 위에 있는 것도 분자에 대한 어떤 인수분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라고 하는 점은 무슨 점인 거냐면 이 p가 바로 극점입니다.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s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의 라플라스 단원에서 다뤘었고요. 자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극점, 요걸 0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극점과 0점에 따라서 시스템의
그때 우리가 안정 불안정을 배웠었죠, 2장에서. 그래서 스테이블하냐 안정적이냐 아니면은 언스테이블하냐 불안정하냐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지배적으로 인 영향을 띠는 거는 바로 극점이 되겠죠. 그래서 극점이 모두 다 좌변상에 있냐, 만약에 좌변상에 있으면은 최종값 상태, 정상 상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극점이 우변상에 있으면은 우변상의 모든 함수가 다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값을 갖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발산하는 값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자, 요게 뭐였냐면은 전달함수의 분모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달함수의 분모가 되는 부분들, 전달함수의 분모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이거의 해는 바로 폴이죠. 극점이 해인 거죠. 그렇죠? 이걸 계산해 주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달함수의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뭐 GS에다가 리미트 0을 해줬을 때 이거를 컨스턴트를 하는 상수가 될 건지 아니면 0으로 될 건지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겠죠. 자,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가 다음과 같을 때 한번 밑에 있는 걸 답변해 보면은, 자, 시스템의 차수, 이거는 분모의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이기 때문에 3개. 극점은 다음과 같죠. 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자. 자,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정적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S가 0인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정적이냐면은 이 S가 나중에 진동에서 보시면은 이게 주파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없다는 것은 꾹 누르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S가 0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0은 0을 대입했을 때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달함수의 극한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스템에서의 차수, 극점, 0점 시스템의 정적 전달함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래서 아까 구했었던 거 그대로 한번 풀어봤었고요. 자, 다음은 단위 계단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계단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배웠던 것처럼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위 계단함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통은 전달함수나 어떤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위 계단함수를 인풋으로 삼아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의 어떤 특성, 시스템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인풋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의 특성을 알기 위한 인풋 값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위 계단 함수를 주로 많이 쓰는데, 뭐 간혹은 충격 함수도 많이 씁니다. 충격 함수. 진동에서는 사실 충격 함수를 좀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대 해머 뭐 이런 실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단위 계단 함수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라플라스를 요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은 제1 이동 정리에 의해서, 자, 이거를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제1 이동 정리를 하면은, 자, 앞에 곱셈이 1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1이라고 하는 것은 S분의 1이 되고요. 제1 이동 정리에 의해서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AS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제2 이동 정리죠. 그렇죠.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제2 이동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스퍼네셜의 마이너스 AS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에 극점, 원점 그래프가 있다. 예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높이가 3인 계단 함수에 대한 정상상태 값이 2.5일 때 전달 함수를 구하여라. 자, 전달 함수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극점과 0점만 존재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는 먼저 극점이나 0점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으면 되겠죠. x를 극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5점을 우리가 0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극점과 0점을 찾았고요. 자, 그럼 전달함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자, 구하기에 앞서서, 자,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t라고 하는 것은 3의 ut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입력이니까요. 그죠? 3배의 유닛 펑션을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이거를 라플라스를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u의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라지 us가 되고 s분의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를 구해 봤고요. 자,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는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자, 극점이랑 0점을 다 구했었죠. 자, 0점은 여기다가 써주고요. 극점은 분모에다가 써주고. 그럼 끝이 아니고 이 앞에다가 상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값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GS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K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상 상태 응답 값을 구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정상 상태 응답 값이 몇이냐면 2.5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최종값 정리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자, 최종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폴이 전부 다 좌변상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달함수를 먼저 구하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달함수가 아니고 사실 출력값이에요. 그래서 출력값 YS라고 하는 것은 GS, US라고 되어 있는데 US는 3S분의 3가 되겠고 GS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K값까지. 자, 그런데 폴 자체가 전부 좌변상이었어요. 아까.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전부 다 좌변상에 있죠. 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y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분해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라지 ys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s 대신에 0을 집어넣고 하면은 요게 값이 2.5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넘겨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럼 나눠주게 되면은 결론이 k는 마이너스 20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다시 쓰면은 전달함수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블록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이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블록 선도를 통해서 물체를 합성을 한다라든지 아닌 기타 등등의 y 값이나 혹은 다른 값을 피드백을 이용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나 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블록 선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간단하게 느낌으로 배우긴 했는데 여기서 정식적으로 한번 배우자면은, 자, 박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자, 박스는 어떤 역할이냐? 인풋을 전달함수와 곱해서 바깥으로 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g랑 u를 곱한 값이 y가 된다. 이거를 박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곱셈의 역할이죠. 자, 덧셈은 이렇습니다. 자, 덧셈의 어떤 서메이션 요 기호는 이렇게 십자가로 X자로 되어 있고 원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더하고자 하는 값은 라지 x1, 라지 x2, 라지 x3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1, 2는 더해준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마이너스는 빼준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1, x2, x3다. 그 다음에 분기점인 그러니까 브런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피드백을 해주는 뭐 방법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더해줘도 되겠죠. 기본 규칙은 좀 간단합니다. x1에다가 g1을 곱해줘서 x2가 되고, 다시 또 이 값이 g2랑 곱해져서 y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ys는 g2, g1을 라지 x1을 곱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풋분의 아웃풋이 x1분의 y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요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전달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 혹은 일단 브랜치 포인트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하면은 G1, G2가 따로 더해져 있는 형태. 그래서 X1은 Y1, Y2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해져서 YS가 된다라는 뜻은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셨을 때 계산해 보면은 Y는 YS, Y1 플러스 Y2라고 해서 G1X, G1, G2X1를 표현해서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더해주는 효과다. 자, 다음은 충격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함수의 수학적인 범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단위 충격함수입니다. 단위 충격함수가 되는데, 자, 수학적인 정의를 보면은, 자, 델타라고 하는 것은 t-a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냐, 자, 안에 있는 값이 0이면은 t가 a라는 뜻이죠. 그때 무한대. 아니면 0이 아니면은 t가 a가 아니었을 땐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짧은 시간에 무한대의 힘을 발휘하는 거. 수학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적분값은 이 얇은 요 적분값은 1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1이다 라는 거는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충격함수를 이게 수학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a가 있고요. 자, k만큼 떨어진 곳에 a 플러스 k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너비는 k 값이죠. 그랬을 때 높이랑 곱해져서 계산이 되면은 면적이 1이어야 되니까 그때 함수 값은 k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k의 t-a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잘 살펴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단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u의 t-a에 마이너스 u의 t-a-k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를 이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플라스를 변환을 하면 실제적인 변이를 따져주면은 결국에는 k분의 1이 되고 u의 t-a 그리고 마이너스 k분의 1의 t-a 마이너스 k.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제2이동정리죠. 자, 제2이동정리에 의해서 ks분의 1은 무조건 붙고
있고 앞에 있는 이동하고 있는 양만큼의 시프팅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거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로 묶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충격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K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수학적인 거는 뭐냐면은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K라고 하는 것은 아까 면적에서 보는 것처럼 너비였기 때문에 이게 거의 0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값을 0분의 1로 가주는 게 수학적인 실제적인 의미죠. 그래서 직접 K를 0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적분을 해줍니다. 자, 적분을 해주면 요식을 적분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요식은 적분하면 1입니다. 미분하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방법인데 그걸 활용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1이기 때문에 자 라플라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을 보면은 F라고 하는 것은 ma, 그러니까 모든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값이죠. 자 근데 질량을 이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D의 dv는 mv 이렇게 되는 거고, 자 dt를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fdt d의 m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간 1에서부터 2, 처음 시간부터 나중 시간까지, 자 이거를 시간으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시간으로 적분하는 게 아니고 처음과 나중을 적분해 주는데, 이 t가 dt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적분, 요 t가 m의 v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m의 mv1, mv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해 주면은 좀 손쉽게 mv2-v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동력학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충격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시스템 외력에 가지한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MV가 항상 컨스턴트한다, 항상 일정하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